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녹화로 진행을 하죠.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12월 5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는 없어요. 사실 뭐 전쟁이 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변수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어요. 최근 시장이 그렇습니다.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로 생각했었던 문제들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변수가 아니겠죠. 뭔가 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변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죠. 사실 12월은 또 거래일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폐장하고 나면은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거래일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쨌든 한 달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또 올해 연말에 웃을 수 있도록 다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 풍경들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흔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도 마스크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700명이 동시에 예배를 했었던 그 교회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왔는데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밌는 현상이죠. 그동안 뭐 또 그 교회 또 그 예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뭐 어떤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방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험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같이 또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은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이 비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이 거의 통제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9시 이후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문을 열지 못하죠. 그동안 사실 뭐 너무 방치를 했어요. 그건 서울시나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클럽이나 이런 데서 거의 뭐 그 같이 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노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다가 확산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 검사를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은, 확진인지 아닌지 드러나지만은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사실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그 빽빽하게 좁은 공간에 들어차서 서로 이렇게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철, 뭐 버스 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를 좀 노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엄청나게 통계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한국은 실제로 검사하는 숫자가 그렇게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덜 나오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숫자만큼 정확하게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지금 어떤 그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원래 가족 그 모임이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사는 지역도 사실 최근까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는 것도 또 부담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안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뭐 연말에 모임은 아예 뭐 안 하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년 뭐 송년회라고 하죠. 송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많이들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시기가 지나면은 얼마든지 또 많이 만나서 서로 또 즐겁게 대화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건강 잘 지키시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하죠.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과 그리고 건강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은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진행을 하겠고요.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늘 하듯이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많이 보여드렸죠. 2019년의 수익률입니다. 372.3%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요. 530.46% 11월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낫고요. 12월에 좀 스포트를 해가지고 바짝 더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었는데 종목을 고르는 컨디션 자체는 괜찮아요. 가격 고집하다가 놓친 종목들도 많았고 정말 대박 종목을 놓쳤던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적당히 그냥 종목 제시하고 대충 매수시키고 했으면은 뭐 200% 이상 갔던 종목들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준이 없어지다 보면은 하락하는 그런 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준대로 대응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이죠. 단기에 빨리 수익을 좀 더 크게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사실 또 주식시장의 어떤 뉴스라든지 언론 이런 것들이 부풀려진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어떤 좀 안정적인 면을 추구를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야금야금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혼자서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뭐 도움을 받든 어쨌든 이 기준 없이 그냥 무작정 수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크게 이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좀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11월에는 좀 짧게 손절하는 종목이 여러 개 나왔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12월에는 좀 최대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코스피, 자, 그리고 코스닥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강했죠. 코스닥이 결국 가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어요. 코스닥도 한번 갈 것이다. 왜냐면은 코스피가 계속 가거나 버티면 갈 것인데 코스피가 빠질 가능성이 거의 지금 없기 때문에 코스닥이 한번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코스닥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갔던 원인은 역시 바이오죠. 제약업종이 움직여지면서 갔고요. 자, 이를 시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이제 전고점을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전고점 뚫어줄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확실히 뚫었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코스닥도 조금 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그 시장에서 뭐 지수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업종입니다. 바이오죠. 예,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바이오가 좀 편안해요. 지수와 상관없이 또 대응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뭐 코스피 대형주를 접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코스피는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강했어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때죠. 10월 30일. 아마 이날 제가 1일 시황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주말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단기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소한 2350 이상 반등, 단기 반등, 강하면 2400 근처 정도. 일단 상황을 봐서 더 갈지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2400이 넘어가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직전 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는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었죠. 단기적으로는 2680은 무조건 간다. 2680 최소한 2680 간다. 그리고 웬만하면 2700 넘어가고 계속 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은 꺾이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얼마죠? 74,000원입니다. 최소 74,000원까지는 가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2,700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74,000원이 안 왔어요. 안 온 상태에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74,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딪히고 확실하게 꺾이면은 지수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준다. 자, 그러니까 74,000원이라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뚫어주면은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뭐 74,000원이 아니고 확실하게 더 뚫어져서 8만원을 향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과 시점의 어떤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가줄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8만원이 뭐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수나 삼성전자나 계속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상승의 원인, 코스닥은 제약, 그리고 코스피는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가니까 지수를 끌고 가는 장이고요. 삼성전자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뭐 수급적으로도 괜찮았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11월 30일에 뭐 2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게 어떤 트렌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주에도 강했고요. 뭐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전부 다 강하고요. 해외 증시 다른 시장도 괜찮아요. 일본, 뭐 중국 다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쪽의 흐름도 괜찮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쉽게 꺾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은 다음 주에 뭐 조정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확실하게 꺾인다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요.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초반에 조금 더 갔다가 살짝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 그러면은 초반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가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뭐 화요일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수요일 또는 목요일 정도까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요일에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목요일에 갑자기 확 튀어줄 수도 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또 금요일로 갈수록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특히 수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목요일의 결과는 조금 이게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좀 변수가 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강세는 유지할 것이고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요일의 고점은 좀 넘어서줬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좋아요. 지금 코스닥은 그동안 좀 약했던 흐름에서 확실히 벗어났고요. 또 제약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대형주가 강하다는 거예요. 대형주, 뭐 중소형주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너무 강합니다. 대형주가 끌고 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예, 코스닥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인데, 코스닥은 사실 뭐 중소형주, 대형주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거의 개별주 개념의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주들도 결국은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 선택만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안 움직였고, 코스닥도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뭐 코스피 대형주를 매수해서 묻어놓은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재미가 좀 없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종목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혼자서 어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고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죠. 이번 주는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현이와를 골라봤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괜찮아요. 강하고요. 사실 윤석열 테마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 역시 덕성우선주. 이 종목은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추천을 했는데 사실 가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는 좀 아슬아슬하게 놓쳤어요. 사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놓친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놓쳤는데 결국은 급등했습니다. 무조건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 한 달 넘게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저도 참 고집이 좀 이상한 그 똥고집이 있어가지고 예, 아마 좀 그 융통성 발휘해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 결국은 200% 넘게 갔죠.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이 서현이와도 같이 움직이는 테마입니다. 조정받으면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흥국화재, 우선주 이 종목도 정치인 테마예요. 황교안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고 또 보험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괜찮았는데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121선 이하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 파생은 일단은 장중 단타 위주로 하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정받으면은 오히려 상관 공략이 유리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월요일 같은 이런 기회가 오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중에라도 조정을 받으면은 결국은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정 받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편안하게 대응하려면 오히려 장중에는 상방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 공략이 편안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테마가 가장 좋고요. 정치인 그리고 뉴딜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인 테마 중에서는 역시 윤석열 테마 중에서 서현. 자, 이 종목이 좀 최근에는 애매한데요. 좀 더 조정을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래쪽, 뭐 아니면 확실하게 더 꺾이거나 해주면은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가격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단기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한번 관심을 갖자.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뉴딜 관련주는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괜찮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니아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괜찮아요. 역시 뭐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가는 흐름만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뉴지랩도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역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령제약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는 한번 조정 받았을 때 한번 좀 접근을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제일약품,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죠. 뭐 조금만 더 빠져주면은 괜찮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좀 밀리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종목도 치료제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은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강해요. 특별히 뭐 올해가 가기 전에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두 가지 측면이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꺾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면이 있는데 과매수가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과매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속 끌어올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하지만 가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다운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어떤 그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봉수선생의 다음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